아, 두 번째 영상도 또 의도하지 않게 끊어졌습니다. 제가 그 바람이 약간 빠진 공을 갖고 이게 좀 공을 몰아간 거 드리블이라 하죠. 엉터리 드리블 하다가 까불다가 뭐 건들렸는지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새로 제작할 시간은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어서 제작하겠습니다. 여기 경산 시민들 위한 체육공원인데 여기 스탠드가 있네요. 이게 생긴 게 그 야구장 같이 생겼는데 뭐 야구장으로만 쓰는지 축구장인지 뭐 육상도 하는지 축구장이네. 야구장이 아니라 축구장이네. 축구장이네, 그죠? 축구 골대가 두 개 보이고 그쪽으로는 육상 트랙이 있는데 트랙이 1, 2, 3, 4, 5, 6, 7, 8, 8개 트랙이 보입니다. 소자 써져 있네. 산소에 약한 사람들 알 수 있게 요 마지막이 8번이잖아요. 8개 육상, 달리기용 트랙이 있고, 가운데는 잔디 구장인데, 야구보다는 축구에 적합하고, 물론 야구도 하려면 여기 설치하면 되겠지. 1루, 2루, 3루 하면 되고, 규격이 맞나 문제지. 그래, 투포한 선수인가요? 무거운 납덩이 같은 거, 쇠덩이가 납덩이가 그걸 던지고 있네. 저 투포안에 파는데 경산시 태권도 공공 스포츠 클럽. 성인 태권도 월 회비 5만원. 5만원 내면 어른도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네. 예. 육상, 여학생들인데,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한 학생은, 하얀 옷 입은 학생은 투포안 던지기 하고, 그 옆에 학생도, 까만 옷 입은 학생도 마찬가지. 투포안 던지기 하고, 여기, 남학생도 보이네, 여기. 근데 한 학생 1번 트랙을 걸었는데, 다리를 약간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고. 손을 흔드는 분은 선생님인가, 아니면 학부모인가. 예. 너무 이런데 시간 낭비할 거는 없는데. 저 위에 아트 라움이란 게 있네요. 아트는 예술이고, 라움은 아트는 영어로 예술이고, 라움은 제가 알기로는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룸이고, 라움은, 독일어입니다. 공간이란 뜻이죠. 히틀러의 나치당에서 주장한 것이 독일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면서 침략전을 했다잖아요. 그 생활 공간을 독일어로 레벤스라움이라 한다. 레벤스라움이라고. 사실 제 독일어 잘 몰라요. 고등학교 때 독일어 3년이나 2년이나 제2외국어로 배웠는데, 학교 졸업하니까 독일어 쓸 일이 별로 없어. 대학교 가서 독일어를 한 학기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저 집에 대학교 독일어 교재가 있거든요. 대학 가이스테스 해가지고, 뭐뭐의 정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가르치는 분도 대충 아무 흥미도 없이 가르쳐서. 경산 수영장. 예. 드디어 나왔네요. 경산 수영장. 저기 가서 물어보라던데. 그러면 오늘 여기 촬영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제가 원하는 최경환 전 부총리, 전 국회의원분의 접촉할 곳 연락처를 찾는데 이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재건국민회의 Citizens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국가재건국민회의 설립하자고, 만들자고 처음 주장하고, 이제 설립 준비하는 사람인데, 별로 열심히 안 해가지고, 지금 회원이 100만원 내야 되는 그런 급의 회원은 3분이고, 자문위원이라고 영주 부속사의 다 선생님을 제가 이제 요청해서 이제 모셔놨는데, 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제 꿈은 큽니다. 제 꿈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분들은 그릇이 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소개하는 게 적절한가 싶긴 한데, 그냥 전 국방장관을 지낸 김아무개 장군, 전 민정수석을 지낸 우아무개 변호사, 전 육구참모총장 박아무개 대장, 예벽대장, 그 다음에 여기
우병우 변호사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고생하셨던 예, 요 최경환 네, 전 부총리, 그 다음에 저희 영주시 국회의원을 과거에 지냈었던, 재선까지 했는데 3선에서 실패했었나? 장윤석 전 의원. 장윤석 전 의원님은 지금 그 서울에서 아마도 지금도 그 대륙 아주인가? 무슨 그 법무법인 이경재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최서원 씨 그 관련 사건 변론했던, 탄핵에 이건 잘못됐다 강하게 주장했던 그분하고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 했었거든요.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장윤석 의원님 찾아갔다가 이경재 변호사분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네, 뵈고 이제 인사드리고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니까 뭐 반가워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최경환 의원, 장윤석 의원님 사무실에 갔었는데 재판 중이라 조금 기다리라 해서 좀 기다리다가 재판 마치고 법정에 출석해서 오신 그 장윤석 변호사님하고 이제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장윤석 그 당시는 변호사였죠. 국회의원 안 할 때있구나. 그분 말씀은 좀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저 탄핵이 말하자면 옳지 않은데 안 돼야 되는데 막을 도리가 없다, 안타깝다 하면서 조창훈 씨나 다른 사람들이 탄핵을 막아보려고 많이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약간 그런 비관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대세를 읽었는가 보죠. 저는 그때 그걸 모르고 탄핵이 부당하니까 반대했는 데서 강력히 이제 반대된다고 주장하고 그랬는데, 뭐 싸우거나 그럴 건 아니죠. 그냥 저한테 거의 뭐 큰 형님들 되는데, 장윤석 의원은 72학번, 저는 83학번, 뭐 학교 차례도 11년 차이 나고, 우병우 변호사는 84학번으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이제 1년 차이 나고, 우병우 변호사하고 장윤석 의원은 학교로 치면 12년 차이니까 띠동갑인데, 나이도 아마 한 12살이나 13살 차이 날 겁니다. 왜냐면 우병우 변호사가 학교를 동년배에 비해서는 한 살 많은 사람하고 다녔거든요. 그건 이제 생년월일이 입학하는 그 3월 1일부터 빠를 경우에는 예컨대 내년도 입학 대상자라면 예컨대 2025년도 3월 1일 이전 출생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전에 이제 2025년 3월 1일, 그 2025년 1월 달에 2월 달 태어난 사람 되고, 그 전에 2024년도 예를 들면 12월, 11월, 10월, 뭐 9월 태어난 사람도 같은 학교 다닐 때 같이 취급하거든요. 저 입학 시기가, 계약 시기가 3월 1일로 기준돼 그렇잖아요. 만약 계약 시기를 이제 1월 1일로 정한다 그러면 뭐 그런 모순이 없어질 텐데, 그래서 우병우 변호사는 말하자면 딴 학생들은 그 전해 뭐 9월, 10월, 5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병우 변호사는 그 다음 해 1월인가 2월인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일반 우리 나이 헤아릴 때는 한 살 많은 사람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병우 변호사는 장윤석 의원에 비해서, 뭐 장윤석 의원도 그렇게 많이 생일이 1월, 2월이라면 뭐 마찬가지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병우 변호사는 아마도 장윤석 의원보다 나이로는 13살 차이 나고 학교로는 12살 후배 되는, 그리고 저하고는 우병우 변호사는 나이로는 2살 차이 나고 학교는 하루 차이 나는 아무 그런 관계로 봅니다. 근데 머리 좋기는 우병우 변호사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장윤석 의원님도 아주 제가 볼 때 두뇌 청명하시고 군 장교도 하신 분이고, 그 주한미대사 로퍼트 제도인가? 로퍼트 주재상가? 저기 간 사람을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제압했던 분이잖아요. 모술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군장교 출신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하겠죠. 저는 제일 꽝이고 방위병 출신. 제가 한 일은 예비군 교육 했는데, 120제54단 향토사단이죠. 향토방위사단 대구 쪽에 그 사단본부 있습니다. 그 훈련소도 있고, 제54단
123년대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가면 72사단 같이 있었는데 지금 뭐 어디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54단 123년대 제3대대 영주시, 지금 현재는 영주시 2사면, 옛날에는 영풍군 2사면에 그 3대대가 있었습니다. 3대대 뒤에는 742라고 부대라고 예비군 관리대대가 있었어요. 예비군 관리만 전념을 하고, 3대대는 현역병 기관병들이 있었고, 742는 내가 알고, 관리대대는 그 현역 기관병이 개념 없고 그냥 방위병만 있었고, 3대대는 전시에는 그 현역 부대 편성을 하는 그런 부대라서, 기관병이라 해서 3대대 안에 한 개 중대는, 본부 중대는 현역으로 사실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장교들은 현역인 게 아니라 병사들도 현역이고, 그 사람들 하사관 교육 받거나 아니면 병장이라도 그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 이제 방위병들을 교육시키는 일이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전시에는 그 지역의 출신, 현역 출신인 예비역들을 소집해서 이제 평상시에는 한 개 중대로 있지만 전시에는 아마 4개 중대일 거예요. 뭐 필요하면 더 중대를 늘릴 수도 있겠죠. 전시라는 거는 평상시처럼 편제에 꼭 고집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전시에는 그 인력 손실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대를 규모를 더 편성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본부 중대, 1중대, 2중대, 3중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편성한다고 그러면 전시에는 제가 볼 때는 1중대, 2중대, 3중대 뿐만 아니라 예비 중대를 한 2개 편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투 중에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면은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비중대 개념이 없으면은 갑자기 이제 신병 모집해서 그 훈련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군이든지 아니면 일반인들 많이 좀 모아서 편성해놔야 전장에서 산화하는 분들을 뭐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합니다. 뭐 저는 군 출신이 전혀 아니고, 군대는 나왔지만 뭐 군사 전술 교류나 이런 거 말할 그 입장은 전혀 못된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참 말이 좀 또 빗나갔는데, 이야기 하다 보면 자꾸 꼬리에 꼬리 물고 생각이 이어져서 갔는데, 제가 국가재건당, 결국 이제 하반기 국가재건당이 되는데, 국가재건당의 기초가 될 단체로 정치적 시민단체로서 국가재건 국민회의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4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저희 목표는 국가재건당을 만들 때 전국에 최소 5개 시도 이상의 시도당을 만들 거고, 그냥 법정 요건을 훨씬 넘어서도 저는 적어도 한 10개 시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가 17개인가 그래요. 근데 전라도를 빼고, 그건 이제 뭐 결국은 나중에 만들겠지만 처음에 만들기 힘드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세종시 이런 데는 힘들다 보고, 제주도까지 5군데 정도 힘들다 보고, 5군데 12군데죠, 그죠? 12군데인데 또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야당세가 강한 곳, 예컨대 뭐 충청남도 일부 이런 데도 쉽지 않아. 하여튼 그래서 적어도 한 10개 정도 시도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뭐 창당할 때는 5개 당만, 시도당만 하니까 되니까 5개 시도당을 먼저 해서 창당을 신고하고 등록하고, 국가재건당이나 이름 등록하고, 그 계속 또 시도당 창당 작업을 해서 적어도 12개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당원은 제가 볼 때 그래서 10,000명 정도 이상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개 시도 1,000명 이상인데, 법정 당원 수 생각하면 5,000명만 있으면 되지만은 실제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당원 모집해 보면은 뭐 주소를 잘못 쓰거나 이렇게 전화번호 잘못 기해서 연락이 안 된 사람이 생겨요. 연락이 되면 뭐 정정이라서 하는데 안 된 사람이 생기면 당원에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당원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당비 한 푼도 안 내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최소 5,000명 당원 5개 시도당 할래도 한 10,000명 정도는 당원 입당원서를 받아야만 사실 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0,000명이 너무 많다면 한 1, 20% 정도는 허실이 있을 거라 보고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또 방금 말씀드린 12개 시도당을 만들려면 그냥 1,000명씩 하면 12 곱하기 1,000 하면 12,000명인데, 뭐 시도당이 딱 1,000명씩 딱딱 채우고 떨어지는 그런 당은 없잖아요. 모자라서 못 만드는 경우 있어도 만들면 되게 예를 들면 11,000명, 12,000명, 20,000명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12개 당 시도당 안 되면 10개라도 당이라 만들면 기본 10,000명이 되고, 그게 뭐 당원이 꼭
한 개 1000명을 끝나는 거 아니니까 계속 모으면 1500명, 2000명 되고 하면은 한 12개 시도당까지 가면 거의 사람이 당원이 최소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힘을 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래요. 뭐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맨 그런 말 이야기하지만 다 엉터리래요. 그죠? 시의원, 국회의원도 사실 주민들이 공천 별로 안 해. 한때는 상향식 공천, 풀뿌리 공천 뭐 떠들면서 이제 밑에서부터 공천 한 적이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라도 그 해당 지역의 당원들의 투표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와서 뭐 그거 없어. 그냥 여론조사 신문 뭐 돌려서 그 누가 조작하는지 모르는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기는 임의적 일정 정한 기준에서 막 해버려. 사실 그 국민의 뜻은 고사하고 자기 당원의 당원 뜻도 사실 제대로 반영되는 의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란 인간이 도태우 후보를 떨어뜨리는 게 그거잖아요. 도태우 후보는 자기도 적어도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 그 터줏대감 같은 그 기존 국회의원 하던 분들을 밀어내고 정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과거에 뭐 5.18에 관해서 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뭔 죄라고 그거 가지고 쳐내는 이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 맞습니까? 부정선거란 게 투표를 뭐 조작한다. 형상 뭐 복원 투표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형상기억 금속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형상기억 종이라는 건 들어보지 못한데 그거를 있다고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선관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빳빳한 신권 투표지도 부정이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요. 저는 그 인간들은 큰 벌을 받아야 될 거로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아쉽게도 상향식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들 또는 기초적인 지역구 주민들 또는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민주정치인데 안 하고 있어요. 위에서 낙하산처럼 내려보내. 조금만 더 나면 북한하고 비슷해요. 안 그래요? 윤석열 뭐 대통령 또는 한동훈 위원장 그 사람들 의사에 따라서 이 사람 공천 줘 하면 공천 주는 거고 여 마음에 안 드네 빼 하면 빼는 거고 그게 뭔 민주주의래요. 그리고 뭐 당원 투표란 것도 전자투표했다는데 그게 결과도 공개 안 해. 뭐 누가 몇 표 얻은지 없고 그냥 우물쭈물 하고 자기들끼리 보고 접붙이우고 그거 다 조작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특히 선거제도는 진지한 의미의 민주주의 즉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누군지도 모를 당내 몇 명 겉으로 드러난 그 공천관리위원장이나 한동훈 위원장 말고도 뒤에서 숨어서 그 역할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똑같아요. 이재명이 다 결정한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인 공천관리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실질적 공천관리위원장 누구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해찬이라 봅니다. 이해찬이 하고 뭐 문재인이 하고 또는 뭐 이런. 근데 문재인하고 이재명 사이가 안 좋아서 모르겠는데 이해찬의 영향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공천관리위원장 따로 있고 실질적인 공천관리위원 주도권 지닌 사람은 이해찬이고 이해찬의 배우는 누가 있죠? 이해찬이 가서 폴더 인사하던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 중국 곰 하얗고 까만 곰 닮은 사람 시진핑이라고.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김정은이 꼭 미륵돼지 같은 인간인데 요즘은 조금 그 살이 약간 빠지고 인물 나아졌어요. 전에 보면 미륵돼지 같은 인간이 제 아버지 김정일이는 그렇게 살이 찐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당뇨 걸리고 뭐 이래 죽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봅니다. 뭐 주사파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위수동 위대한 수령동지 만세. 그 학교에서 외치고 북한에 임수경 씨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북한의 노선에 적극 지지하는 그런 짓을 한 게 지금 현 집권 세력들 아닌가? 586 세력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권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 갖고 있고, 그 공천관리위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질적 파워를 가진 공천관리위원회 있고, 그 실질적인 파워를 가진 공천관리위원회 어둠의 조직의 소장은 이해찬이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해찬에게 또 지령을 내리고 하는 자는 시진핑. 그러면 대정이라 하죠. 저 똥땡이 정은이 그렇게 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그러냐? 그거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 당도 겉으로 보면 윤석열에 영향이 미치고 또 한동훈에 영향이 미치겠죠. 그리고 한동훈이 영입한 중국의 뭐 대학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무슨 대학 교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배우 세력이 있죠. 배우 조정하는 세력. 누굴까? 국민의힘 배우 조정 세력 아주 투명하진 않은데 제가 볼 때 홍석현을 의심해요. 왜?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도 하기 전에 장차 내가 조정할 꼭두가시 대통령이 누가 되면 좋을까 하고 연구하던 했잖아요. 홍석현이. 그래서 인사동 모 술집에서 만나서 윤 검사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뭐 이 나라의 장래를 좀 걱정해 봅시다 하고 만나가지고는 저 관상 보는 점쟁이 될 것 같다잖아요. 관상쟁인가? 그 관상쟁이 저 뒤에서 저래 보고 관상을 봐라. 저 뭐 대통령 감인가? 아니면 날 혹시 나중에 배신하고 내 등에 빗을 꽂힐 사람인가? 그래 뭐 본 결과 빗을 꽂을 것이는 않고 술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술값은 홍석현이 냈다잖아요. 그리고 그 행사에 있었던 그 인사동 술집은 뭐 마음먹으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 배우에 홍석현 씨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 신문 보도 홍석현 윤석열이 만났었다. 예,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되기 전에 그게 하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석현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가 홍석현 씨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앙일보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특집 기획물을 쏟아낸 적이 있어요.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뭐 의심을 뭐 불식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실질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말도 안 되는 그 부정선거용 선거규칙이라든가 그런 걸 옹호하고, 또 지난 2020년 4.10 총선에 드러났던 많은 그 부정한 표들, 그런 게 다 별 문제 없다. 뭐 그거 갖고 무슨 무효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특집 기사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홍석현이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배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이해찬이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고, 그 홍석현이 윤석열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은 또 본인 또 좌파예요. 본래 더불어민주당 가려다가 국민의힘 왔다가 했잖아요. 그 부인이랑 김건희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본래 문재인 충성하던 사람이고, 문재인 충성이고, 본래 뭐 안희정이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뭐 추락했을 때 뭐 아마 울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봉화마을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참 정치가 애매한데, 일단 홍석현이 배후에 조정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저 미국 바이든 정권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포탄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러시아의 관계를 금을 쫙 까게 만들어서 비우호 국가를 탁 나게 찍히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암호를 두려운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는 거 봐서,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홍석현, 바이든 정권 또는 바이든 정권 상권으로 이제 대표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그 소위 부패 자본 세력들이죠. 예, 그런 세력들이 배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 그 웃기는 것이,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유엔 제재를 풀어주려고 온갖 수를 썼지만 실패했는데, 저 자유민주를 내세우고 뭐 북한이 뭐 우리 공격하면은 뭐 초전박살 하겠다고 하고, 뭐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뭐 엄청난 타격을 주겠다 큰 소리 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문재인보다 더, 제가 볼 때 그래요. 결과적으로 더 김정은을 이렇게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양의 포탄을 보냄으로써 유럽, EU 또는 나토 국가들이 몽땅 보낸 150mm 포탄, 주로 그건데 곡사 포탄,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보냈대요. 우리 신문에 알려진 건 33만 발, 50만 발 보냈다는데 그거 뻥입니다.
그 전쟁터에서는 못 써도 하루 10,000발씩 쓰거든. 33만 발에다 한 달치밖에 안 돼. 10,000발 쓸지 20,000발 쓸지 모르는데 한 달도 갈 수 없는데 그 어림도 없고 미국 그 무슨 신문에서 보도했잖아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의 양은 유럽 30개국, 유럽 나토 국가들이 공급한 양보다 더 많다. 그래서 저는 몇백만 발 보냈을 생각하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이 저 육군을 저 포방부라도 우리 군을 국방부로 포방부라도 불러. 왜냐면 우리 군의 대한민국 국군은 화력이 대단합니다. 예, 그 전차 즉 탱크 숫자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우리 탱크 숫자나 이런 거 또 곡사포, 직사포도 뭐 마찬가지죠. 그 숫자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압도합니다. 걔들 옛날에는 그 군대 강했는데 뭐 좌파들을 들어오고 LGBTQ 떠들어대면서 이상한 정치하면서 국방위를 우습게 여기서 지금 뭐 영국, 프랑스 이런데 그 포병 화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일개 사단 좀 넘을라나? 일개 군단 포병 화력도 안 될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은 저 나중에 한국군의 유엔 평화유지 사단을 창설해서 전 세계 평화유지, 테러 방지, 분쟁 방지 기여한다는 구상하고도 연결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이 너무 길었고 결론은 지금 현재 국가재건 국민회는 인원이 4명밖에 안 되고 물론 더 늘어나겠지만 이달에는 그래도 최소한 10명, 30명 만들어서 이제 설립준비위원회 하고 창립시도 해야 되는데 이달이 아니고 이제 6월달에 앞으로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당의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 저희들은 유력 정치인들을 좀 영입할 겁니다. 이왕이면 부패하지 좀 덜 부패한 사람 완전히 깨끗한 정치는 없어요. 정치를 하려면 정치라는 건 근본적으로 오염되는 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연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뇌물을 바라고 자기 아들 좀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절하기 어려워. 근데 이제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 아들 어떤 주민이 내 아들 좀 취직시켜줘요. 미치겠다 그 아들 때문에 이러면 국회의원 여보 모릅니다. 당신 해결하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참 어려운데 내가 뭐 어디 영향 행사하기 어렵지만 내가 혹시 뭐 취직 시험 자리라든가 아니면 어디 공채한 자리 내가 정보는 좀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나오면은 그런 건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자제분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회 알려주면 시험 허기시하면 좀 빨리 합격하겠지.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거는 저는 범죄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못하면 정치인도 좀 뭘 해요, 그죠? 주민들의 욕을 반영시켜야 되고 주민들의 요구란 거는 깨끗한 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이 나라 발전 잘 되겠어요. 그런 것만 하는 주민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 취직시켜 달라. 또는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세금 좀 덜 냈으면 좋겠다. 세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면 세금 좀 덜 내는 방안 좀 알아봐 달라면 또 모른 척 할 수 없어. 뭐 범죄 아니지만 어느 변호사, 어느 세무사 찾아가면 그 사람이 절세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뭐 탈세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세금 좀 줄이는 방법. 예컨대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잘 안다니까 도움 받아보시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 그 정도는 저건 어드바이스를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정도의 그러다 보면 또 가끔씩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 원해서가 아니라 뭐 그 더러운 마음, 이기심 가진 마음 사는 때 하면 그 모든 일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거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고 저는 정치인이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지역구민들 딱한 사정 또는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애원을 뿌리칠 수 없어서 약간의 그 실수하는 거 대놓고 이 사람 취직시켜가 아니고 그냥 남도 조금 빨리 정보를 알았는데 어차피 뭐 공개될 건데 그거 좀 알려줬다 이건 그게 범죄인가 하는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남에 비해서 너무 빨리 알려줘서 동일한 경쟁 조건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편파적이 되면 그건 범죄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결국 기본적으로 정치란 아주 깨끗한 건 아니래요. 정치란 좀 추잡하고 오염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욕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하고 조정해서 그나마 좀 아름답게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건 전 정치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욕망이 다양하잖아.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은 이쁜 여자 만나 싶고 또 여자들은 또 멋진 남자 만나 싶고 그런 욕망이 드글드글 끓잖아요. 그거를 우리 정치란 건 무슨 신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정치를 뭐 도덕군자 생각하고 정치인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연예인하고 손 한번 잡았다고 더럽다고 비판하는 그런 인간들은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뭐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국민들이 요구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수렴해서 가급적이 합법화 시키고 합헌적으로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서 사회를 조화스럽게 하고 범죄가 창궐하지 않도록 하느냐 뭐 이런 저는 기술이라 봅니다. 그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원을 잘 배분해야 되니까 뭐 서양 애들은 정치를 자원 배분 기술을 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칼자루 지은 놈이 저밑으로 돈 나눠준다는 뜻이고 저는 그런 걸 정치라 생각 안 합니다. 공동체로서의 국가 운명 공동체로서 국가 안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욕망을 그래도 남한테 과하게 피해를 안 주면서 성취시킬 수 있는가 저는 그 문제라 보고 그런 걸 가급적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는 다소 불미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약간 지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욕을 하면서 정치인 나쁜 놈이다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정치인 안 하면 정치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하지. 자기 지역구민 중에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 있는 지역에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 신선들만 사나? 도덕군자? 뭐 윤리교수들만 사는 지역구라 모를까? 어림도 없죠. 윤리교수라도 뭐해도 틀림없이 나 다음 달에 승진해야 되는데 하면서 청탁할 건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정한 청탁은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고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쪽으로 관리하느냐. 그게 정치인의 역량이라 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완벽한 정치인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예. 사소한 흠은 누구나 있는데 그걸 이제 고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저 사람은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게 문제라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거 특정인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정치를 하려면 사람 뽑고 정치를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상상 속에 정치하면 돼요. 현실 정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다 더러운 걸 무조건 인정하자. 현실 정치 어차피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건 또 아니라 생각하고. 현실의 사람들은 탐욕스럽기도 하고, 예. 좀 이기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서로 교통신호를 정리하듯이 잘 엮어서 탐욕을 좀 자제시키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예.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도 싸우지 않게 하고 이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정치라 생각하고 그런 정치를 할 만한 역량 있는 사람들 저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그런 역량이 사실 부족한데 이론은 다 빠삭해요. 좀 반성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당의 기반이 만들어서 중앙당 창당할 무렵에 그때 되면 이제 많은 인재들이 모이겠지만 우리 당의 뭐 신생 정당이라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을지라도 저는 유력한 대통령감을 좀 모셔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아무개 전 국방장관, 그리고 우아무개 전 민정수석, 김아무개 전 육삼총장, 또 장아무개 전 국회의원, 또 여기 경산지 지역에 최아무개 전 부총리 겸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보고, 주창훈 씨, 당신 뭐 우아무개 아니면 김아무개 특정인 지금 미는 거 아니야? 혹시 그 사람 대통령 되면은 그 밑에 한 자리 하려고 자네 그 단물 노리고 하는 거 아니야? 꿀물 노리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떡고물 노리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신 결국 이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뭐 김아무개 우아무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당신이 갖고 노는 허수아비 불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뒤에서 예를 들면 더불어당의 이해찬이처럼 또는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치는 홍석현이처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막후에 실세로서 실력 취하면서 겉으로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무책임한 인간 되려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법학을 배워서 나라 꼬라지 이상한 거 이거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뜻을 모았고 유능한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애국심이 있고 이 나라를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약간의 부패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저지르는 건 저는 약간의 이건 좀 도덕적으로 용서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하여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이루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죠. 예. 주권이 없는 거는 뭐 사람이 모여서 봤자
저 식민지 노예밖에 더 되나? 그 다음에 국민이 없으면 그건 뭐 그 허당이 밴 그냥 저 미국의 무슨 사막과 똑같은 거고. 예.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 영토 주권, 예, 그 나라 주권을 수호하고 딴 나라에 굽실대지 말고 좀 자기 주권을 수호하면서 딴 나라하고 사귀라고, 사이 좋게 뭐 양보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딴 사람한테 인사 안 하고 뭐 굽히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 관한 모든 결정은 내가 하지만 내보다 훌륭한 사람이 인사도 하고 좀 절도 하고 저 애원도 때로는 해야 되고, 내보다 좀 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개념을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또는 그 국가를 이루는 핵심이 결국 국민이래요. 영토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고 사실은 엄밀하면 국민이래요. 국민이 있어야 국민이 사는 땅이 있고, 국민이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영토래요. 그래서 국가의 세 요소로 뭐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말하는데 핵심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영토가 없는 국가는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토는 없지만 땅을 딴 나라에 돈 많이 주고 빌릴 수는 있어.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집 없는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 시민 아니라고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국가의 가장 기초는 국민이고, 국민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아까 레벤스라움이라 부르는 그 공간이 영토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자기 영토 안에서 최소한 자기 영토 안에서라도 남한테 타치 안 받고 남한테 불필요하게 굽실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랄까 권한이랄까 힘이 바로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의지가 돼 있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항상 돌볼 그런 자세가 되는 사람, 그러면서 뭐 행정이든 정치든 또는 어떤 분야든 기술적이든 좀 실무 능력이 좀 있는 사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완벽하면 안 돼. 시시콜로 다 하려면 그 밑에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내가 장관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게 지금 제일 절실해 보인다, 계획을 대강 짜서 지침을 내리면 돼요. 실구장 불러서 우리 앞으로 예를 들면 농정정책 이렇게 가야 된다. 꿀벌이 지금 죽어가고 이게 벌이 적어서 수전이 잘 안 되는 문제니까 기존의 농사라든가 이런 미관에 해치지 않으면서 벌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먹이가 될 수 있는 아카시아 꽃은 여러 가지 꽃이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꽃들, 방꽃, 아카시아 꽃, 뭐 여러 가지 꽃들을 좀 우리 대한민국의 산천에 골고루 좀 자라게 할 수 없나? 그 방을 찾아서 일단 연구하고 전부 다 연구해서 내한테 보고하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이라 저는 생각하고, 그런 감들도 좀 많이 받을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가적인 국민회는 저는 현재 좀 초라합니다. 뭐 회원이 자문위원까지 포함해서 4명이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사람은 세 사람인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 히로시, 가네 히로시, 그 다음에 이상훈, 백진영 회장님 3명인데 좀 우리가 뭐 다 한미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사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소프트 파워 또는 어트랙션이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매력 있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 좀 영향이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김아무개 전 국방장관, 우아무개 뭐 수석, 장아무개 의원 뭐 이렇게 거론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그런 한데 그 사람들 떠받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엉터리 정책을 펴는데 예 하고 그럴 사람 전혀 아니고, 또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었다 해서 아이고 내가 당신 대통령 만들었어 당신 내한테 한몫 줘야 돼 일단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니 그 말로만 아니라고 당신이 말하면 그게 되나 이러면서 저한테 항의할 사람이 있는데, 그 말로만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당을 만들면 국가적인 국민회의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뭐 제가 정관을 초안을 좀 작다가 많은데 한 반쯤 썼어요. 더 안 써요. 왜? 제가 다 쓰면 제가 혼자 다 만드니까 결국은 내가 만든 당이다. 그리고 낙이 찍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반만 쓰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 초안 다 잡아놨지만 제안은 하겠지만 그건 많이 고쳐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사가 총의가 반영되는 조직, 당이 되기를 원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인의 한두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당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한동훈의 뭐 1인기, 이재명의 1인기, 문재인의 1인기, 또 누구의 1인기로 되는 그런 당은 결국 사당이래요.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한 그런 당이 되길 바라고, 그 당이 머지않아 있을 우리나라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서 집권당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빠르면 1년 6개월도 가능하고 늦으면 한 3, 4년, 더 늦으면 한 5년 후도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동아시아 중심국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능력과 애국심을 겸비한 인재들을 모으고, 또 그분들을 뭐 자기 능력 개발하도 도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준달까? 예, 뛰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저는 제 아이디어가 많이 있지만, 뭐 제 아이디어 그대로 할 필요 없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나오면 그걸 대체 다 할 겁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더 좋은 아이디어 내란 거지. 아니, 내가 내온 이 아이디어 최고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정치를 오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정치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 완전히 떠난다는 게 있을 수 없지만, 제가 정치 권력이 가까이 있는 일은 오래 하지 않을 것이고, 토대 갖춰져서 뭐 대통령 후보, 장관 후보 다 갖춰져서 그분들이 스스로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당의 고문 정도는 할까, 뭐 고문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을 탈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업을 해야 되니까, 기업을 하면서 당에 또 양다리 걸치면 의심을 받잖아요. 제 양반 기업에 자기 또 권력을 이용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나중엔 제 스스로 탈당을 할 생각까지 있어요. 예. 뭐 탈당해서 마음속으로 국가재건당을 지지한다. 만약 국가재건당에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외부 자문위원 정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 제가 이제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것은, 일단 국가재건국민회의를 성공시키는 바탕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블루엑스라는 회사인데, 이거 예전엔 그냥 그림 사서 팔고 뭐 음악회 개최하고 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힘, 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옛날만한 덕, 그거를 현실화시켜주는 기업, 국가기관을 하면 또 똑바로 안 해. 공무원 맡겨놓으면 열의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시간 지나면 월급이나 받고 출세할 생각밖에 안 해요. 누구는 부의사가 돼, 난 이사가 돼야 되고, 누구는 차관 돼, 난 장관 돼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해, 공무원들은. 왜냐? 자기 노력해도 그 보답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승진이 그 사람들의 보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순수한 민간 기업인데, 그 뜻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도 좋은 공익적 뜻을 가진, 공익적인 큰 어떤 목표를 가졌지만 실제 방법은 민간의 기업식으로 하는 그런 걸 원하고, 그 주식회사 블루엑스라는 게 그런 기업이고,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그 유명한 음악 예술 기업들 있잖아요. 하이브인가 뭐 방탄소년단 BTS 있는, 또 그다음에 뭐 그 외에 JYP라고 있잖아요. 박진영이, 예, 그 사람 그 춤 가르쳐 노래 가르쳐 하는 그 회사 그거 있죠. 또 뭐 있잖아요. SM 엔터테인먼트인가? 옛날에 그 가수 하다가 이제 기업으로 변신한 이수만 씨가 하는 거. 뭐 그런 거하고 가장 가까운 제 기업이 될 건데, 사실 그거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저는 단순히 음악 미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한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그걸 사업화하고, 뭐 사업화도 하고 일부는 그냥 기여도 할 겁니다. 봉사활동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런 기업을 좀 만들려고 하고, 그런 기업이 사실 제가 힘쓸 곳이기 때문에 권력하고 거리 멀잖아요. 제가 요즘 하는 거 보면은 뭐, 내 국회의원 되겠다. 이거 뭐 국회의원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고 맨날 그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 보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 눈치를 못 채고 자꾸 그 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넋두리처럼 이야기 해봅니다. 또 너무 길어지네. 44분 18초인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으려나? 이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 유튜브에 또 제재할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유튜브 제재 들어야 않고 뭐 텔레그램에 올리면 되는데, 또 텔레그램에 올리려고 이게 길면 안 올라가.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서 이제 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지쳐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대구 못 가겠다. 45분에 끊겠습니다. 이상, 예, 최경환 전 의원을 찾아러 온 국가재건국민회의 설립준비위원 주창훈이, 예, 현장에서, 현장 아니네. 그분을 알 수 있는 어르신들 있는 곳 경산체육공원인가? 여기 수영장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